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풍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동해상의 높은 파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내 저녁에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면서 겨울 축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1일 개막 예정이었던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강원도는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고온의 황태덕장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웃사랑의 손길이 갈수록 줄고 있어 아쉬움이 큰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웃과 나누는 이색 나눔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산지의 경우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해 풍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높은 파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도로를 덮칩니다. 바다 옆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아슬아슬해 보일 정도입니다. 강릉 사천진 해수욕장 앞 전망대로 향하는 길은 강한 파도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일부 해안도로에서는 파도가 도로까지 넘치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8일 새벽 1시를 기해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평지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같은 시간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해안도로 앞 주민들은 높은 파도가 도로를 덮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거 그래서 시에서 이거 대책을 좀 세워주고 한다는 말은 있는데 영업 한 23년 동안 하면서 이런 현상을 많이 하고 이 집도 좀 파손되고 그랬어요. 8일 바람은 초속 12에서 2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7m로 무척 높게 일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높은 파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해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2에서 7m로 매우 높은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이 파고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9일 새벽 1시경부터 속초와 강릉, 동해 묵호 등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해수면 상승이 우려되고 너울에 의한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 저녁에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면서 겨울 축제장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상류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면서 꽁꽁 얼었던 얼음이 떠내려갔고 강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최대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앞으로 포근한 날이 계속되면서 축제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빛 얼음으로 덮여있던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맨손잡기장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잔뜩 고여있고 얼음판 대부분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두꺼운 얼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화천 지역에는 70mm가 넘는 때 아닌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밤 화천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상류의 물이 이곳 화천천으로 몰리면서 축제장은 보시다시피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개막을 사흘 앞두고 축제장에 물난리가 나면서 화천군은 11일 예정됐던 축제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 탁도와 유속 등 축제장 정리 상황을 본 뒤 개막일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속도 빠르고 탁도도 있고 해서 이 현재 최대한으로 토요일까지 이번 주 11일까지 정비를 하고 앞으로 우리 축제를 산천어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개막 예정인 홍천강 꽁꽁축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얼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부교마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갔고 물을 막아두었던 둑도 잠겼습니다. 홍천군은 예정대로 오는 10일 축제를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음 낚시와 부교 낚시는 잠정 취소하고
맨손 잡기와 실내 낚시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 개막할 예정이던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도 한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을 일주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100mm 넘게 내린 때 아닌 겨울비로 도내 겨울 축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대 황태 생산지인 인제군 북면 용대리도 이색 장관을 이루던 황태 덕장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명태가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를 견디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이후에도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한겨울 맹추위가 이어지는 이맘때면 깊은 산촌 곳곳에는 비릿한 생선 내음과 들녘을 가득 메운 명태 덕거리 작업이 이색장관을 이룹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칼바람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품질 좋은 황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곳의 풍경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 탓에 명태 덕거리 작업이 2, 3주가량 늦어져 덕장은 황량할 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조금 서둘러 내걸었던 명태도 녹아버리거나 썩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한참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왔어요. 또 지금은 걸어도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돼야 되는데 영하 5도 정도, 낮 기온 영상 4도까지 올라가서 좋은 황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질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상품의 질이. 농민들의 걱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겨울다운 큰 추위가 없어 상품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황태를 만드는 명태 가격의 급등으로 물량은 평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원물값, 그 명태죠. 명태값이 전년 대비 거의 배 정도 올라서 양도 줄어들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 황태마을이 상당한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눈과 바람, 추위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해 하늘과 함께 짓는 농사로 불리는 황태.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인 농민들은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겨울 같지 않은 이상고온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농민과 겨울 축제장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에는 눈이 아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강릉 영동 지역 기온이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아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따뜻한 겨울의 원인, 노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지난 6일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양양 강연 120mm, 고성 간성 99mm, 속초 95.8mm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에 겨울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쯤 겨울 가뭄을 겪어온 속초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1월 속초 지역에는 100일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 취수 원인 쌍천의 흡수정 수위가 2m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가 이어지면서 현재 쌍천의 흡수정 수위는 11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포근한 날씨와 강수의 원인으로 남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을 지목했습니다. 남쪽 고기압을 통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강릉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3.8도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겨울 한기가 약하고 남쪽 고기압의 발달로 인해 온난수비란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올해 1월 기온은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는 12일과 15일에도 강원 영동 지역에 비 또는 눈이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춘천 중앙로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된 성금을 사랑의 온도로 표시하는 온도탑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70도가 넘었던 사랑의 온도가
올해에는 여기에 못 미쳐 기부 한파가 불어닥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가진 작은 것부터 이웃과 나누고 각계 필요한 물품을 직접 찾아 후원하는 이생 나눔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사는 71살 이명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손때 묻은 작업실의 공구들을 어루만집니다. 평생 묵수로 살다 지병으로 일손을 놓자 할아버지는 특기를 살려 나무 지팡이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주워다 여러 번 고쳐 깎기를 10여 년. 그렇게 완성된 지팡이는 모두 1000여 개에 달합니다. 할아버지는 지난달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팡이를 모두 기증했습니다. 비 오는 날 못 가고 매일 아침 운동 산에 간다 그러면 그래 2개씩 3개씩 이래 보면 있다고. 그럼 주워 가지고 와서 껍데기 몇 개 놨다가 깎고 그랬죠. 잘도 썼으면 그렇지 뭐. 요긴하게 잘 썼으면 그렇지. 그런가 하면 나눔으로 주민이 한마음을 이룬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주시 태장 2동 대흥 2차 아파트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본부는 최근 이 아파트 내 100가정 이상이 가족 수만큼 매월 1,004원 이상을 후원 신청해 원주시 제1호 천사단지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후원금은 3-4천 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대다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사회 각계에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맞춤형 기증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 라온 ENG는 화재 발생 시 노약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돕는 산소캔 100개를 원주 소방서에 기증했습니다. 소화기와 가정용 소방시설, 자동 심장 충격기 등 각종 장비 기증도 이어져 필요한 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만 이제 있으면은 저희가 소방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인명구조 골든타임 전까지 그때까지만 생존해 계신다면 저희가 도착해서 구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이유로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잃어가는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이웃과 나누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청춘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열정과 희망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은 마냥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새해에는 청년들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원주 중앙시장 청년 상인들을 김선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년 전 대형 화재가 났던 원주 중앙시장. 아직도 시장 곳곳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었지만 제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 그중에는 2층 미로예술시장 청년 상인들도 있습니다. 시장 한켠에 아담한 크기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송창민 씨. 서울과 원주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식음료업에 종사한 경력을 살려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으며 꾸준히 카페를 운영해 어느덧 4년 차가 됐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특색이 있고 그리고 꼭 들려야 하는 명소, 들려야 할 그런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로 침체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아직도 상처를 입고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잊으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지만 모두 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허에 가까웠던 원주 중앙시장 2층은 2014년부터 청년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청년 상인 40여 명이 시장 구석구석에 음식점과 공방 등 저마다 개성을 담은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호 청년몰인 원주 미로예술시장. 청년들만의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시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빈 점포로 썰렁했던 시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셔가지고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상인들. 새해를 맞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더 키웁니다. 다 같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긴 한데 건강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뭐 된다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다 원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청년들의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청년은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시장에는 더욱 희망찬 활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화천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6일 화천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8일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18번째이며 화천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도 농민수당 지급액과 방식을 두고 강원도와 농민들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내 농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검토 과정에서 지급액을 월 5만 원, 연 60만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월 5만 원의 농가수당으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통과를 위해 액수를 5만 원으로 조정한 것뿐이라며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도내 하수도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국비 7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에 모두 85개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등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각 시군별 교부금 신청과 월별 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속초와 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20여 명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불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한 신지영 변호사는 8일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손해사정 금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제3자의 법원의 객관적인 손해 감정을 통해 피해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사흘간 내리던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목요일부터는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영서 지역은 공기질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9일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원주 영하 5도, 속초 영하 2도로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3도, 속초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비가 그친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전해상 비가 내리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